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일진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어저께 12월 22일 동지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지 전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지가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가장 약하지만은 그 동지를 지나면서 일양이 희생한다. 그래서 똑같은 동지라 하더라도 4월이라 하더라도 동지 전과 동지 후는 양의 기운에 있어서 일양이 희생한 단계와 일양이 희생하지 않고 음이 가장 강했던 시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저께는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을목 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월령 자체는 자월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고요.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간목과 마찬가지로 을이라고 하는 것도 오행으로 보게 되면 나무의 기질, 나무의 성질, 나무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돼서 갑은 목이 되고 을도 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을 부를 때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갑은 목이니까 갑목, 을은 을도 목이니까 을목, 병은 화니까 병화, 정은 화니까 정은 화니까 정화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무는 토니까 무토, 기도 토니까 기토, 경은 금이니까 경금, 신도 금이니까 신금, 임은 수니까 임수, 개는 수이니까 개수. 이렇게 해서 오행을 같이 붙여서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것이 명리학을 공부를 할 때 조금 초반부터 조금은 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이게 하면 이게 목인지 화인지 금인지 이거 잘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붙일 때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하시고요. 지지도 마찬가지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수, 축토 뭐 이렇게 자는 수가 되죠. 이렇게 자는 수가 되니까 자수, 그 다음에 축은 토가 되니까 축토, 그 다음에 인은 목이 되니까 인목, 그 다음에 묘도 목이 되니까 묘목, 진은 토가 되니까 진토, 사는 화가 되니까 사화, 오도 화가 되니까 오화, 그 다음에 미는 토가 되니까 미토, 그 다음에 지지로 신은 금이 되죠. 신금. 이렇게 해서 지지 신금 천간 신금하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신금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신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도 금이니까 유금, 그 다음에 신유 술이죠. 술은 토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술해는 또 다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을 외울 때도 지지를 외울 때도 이렇게 오행을 붙여서 외우시는 것이 좋다. 천간은 간목,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가 되겠죠. 기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수. 그래서 이렇게 천간, 지지 모두 이렇게 오행을 붙여서 외워두시는 것이 처음에 공부할 때 똑같이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외운 사람은 그냥 자축, 인묘 이렇게만 외운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그 밑에 오행을 같이 구분해서 외우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일진사주 명리학이 약간 중급 정도 강의 되는데 이 초학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기초부터 중급까지를 아우르는 아주 그냥 그런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반복한다라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내가 저기까지는 내가 가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뭐가 있었습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양목은 간목은 양에 해당되는 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을목이라고 해서 음에 해당되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은 남자 같은 것, 음은 여자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 남자 같기 때문에 단단하고 조금 감목 같은 거, 큰 나무 같은 거는 대체적으로 손을 만져보면 어떻게 거칠거칠하죠. 그래서 남자도 웬만하면 요즘은 이제 꽃미남 같은 BTS 방탄소년의 멤버처럼 이렇게 꽃미남들을 좋아하는 추세였지만 옛날 남자는 뭐예요? 조금은 좀 뽀다고 안 나도 좀 이렇게 남자답게 좀 이렇게 씩씩하고 좀 거칠거칠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죠. 요즘은 뭐 오히려 여자가 남성화되고 남자가 이제 여성화되는 그런 시절이긴 해도 원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단하고 좀 뻣뻣하고 강하고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스럽죠.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낭창낭창하면서 융통성도 좀 있고 상냥하게 웃어주면서 이게 부드럽고 이제 아름다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와 같다. 나무로 봤을 때도 양은 큰 것이고 음은 작은 것이죠. 양이 단단하다고 하면 음은 부드러운 것이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소나무 같은 거라든가 전나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편백나무 이런 나무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걸로 비유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편백나무는 다 간목입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같은 나무 대림목인 전나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키가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높이 자란 것이 어떤 전나무는 한 10m 자란 나무가 있고 어떤 전나무는 5m 밖에 자라지 못한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10m까지 자란 전나무가 양목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5m까지 밖에 못 자란 전나무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음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음양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다. 근데 양목하고 음목하고 비유를 하자면 큰 틀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단단하고 크고 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음목은 양목에 비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나무다. 그래서 얘는 양류목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류목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나무, 넝쿨식물 같은 것들이 잘 휘어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칡넝쿨이라든가 다래가 넝쿨인가요? 뭐 호박 넝쿨 같은 거, 박나무 같은 것도 넝쿨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밤에 피는 나팔꽃 같은 경우도 넝쿨 이렇게 하면서 담쟁이 넝쿨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넝쿨식물, 즉 넝쿨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곧지 않고 잘 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잘 휘고 부드러우니까 휘어지겠죠. 그래서 을목은 양류목, 넝쿨식물 같고요.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과 같은 것이 보다 을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 단단한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한다? 제목으로서 쓴다. 이걸 유식하게 뭘 한다? 동량지목으로 쓴다. 내지는 동량의 지제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간목을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을목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화초와 같은 것 그리고 잘 휘어지는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량 제목으로서 쓰기는 어렵고요.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을 피우는 화초 화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얘는 목화통명을 이루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과 수의 적절한 조화주 수화와 기재가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 음화인 정화보다는 이때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양수인 임수보다는 우로수와 같은 작은 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는 양화인 병화로서 배합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수는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 맞춰주게 되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화초를 심었는데 따뜻한 햇볕이죠. 태양지하인 햇볕과 그 다음에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요. 물 조루라든가 분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물을 적당량 준다라고 봤을 때 그 물은 작은 물 개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추동, 병화 개수를 어떻게 배합을 해서 쓸 것이냐가
주된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오미월 같은 여름에는 화보다는 수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지금처럼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보다는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죠. 자월. 자, 동지가 지났습니다. 일양이 희생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양이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체감상으로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양이 태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상 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인월 정도 돼야 되는 것이죠. 양력으로 한 2월 정도는 되어야지만 그래도 이제 좀 따뜻한 온기가 좀 기후에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 이전에 기운적인 면에서는 벌써 자월부터 양이 태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의 동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인월의 입춘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세수설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실질적인 양이 눈으로 보여지게 양이 태동하는 것은 인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이 바뀌는 것을 인월 중 입춘으로 보는 것이고요. 동지는 아직은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운적인 면에서 일양이 희생했다 하더라도 연이 바뀌는 기준으로 삼기는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인데 대설과 동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는 월이 해월에서 자월로 바뀌는 개념이고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음이 가장 왕성할 때 일양이 희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조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에 대조되는 거는 5월에 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이 되면서 여기는 뭐다? 겨울이 된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엄동설한이 된다. 엄동설한이 돼서 매우 추운 계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 주호가 아니라 조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절인데, 당연히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죠. 해월은 수가 임간지가 되고요.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가장 왕성한 때가 되고요.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 수가 물이니까 물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매우 춥다, 한기가 매우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월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수가 투출하거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물이 많으면서 그 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얼어져 있다.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이 범람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뭐야? 하늘에서 겨울에, 엄청 추운 겨울에 뭐가 온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겠죠. 모라가 극심하게 몰아쳐서 한기가 더욱 차가워지는, 영하 막 4, 50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간에 특수한 종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간이든 간에 해자축월에 임수가 투출하거나 해자축월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자월에 임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무토가 있어서 그 수를 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많은 수에 의해서 일간들이 극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간목, 을목은 인성이 많아지는 거니까 인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병정화는 관살이 되겠죠. 임계수가 관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고,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계수가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얼게 되고 물도 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 경신금은 식상이 되겠죠. 식상이 있어서 금한순행이 돼서 이 또한 좋지 못한 국세가 되겠습니다. 임수 개수 같은 경우로 해자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윤합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역시나 임계수 또한 뭐가 되면 안 된다?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되는 것은 좋지 못한 국세가 되겠고요.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자월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신금을, 특히 금을 보는 것은 온당치 않겠고요. 역시나 병화를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단 자월에는 수가 왕한 면면은
화는 태지가 되죠. 화는 굉장히 약합니다. 자월의 을목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인데, 만약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월의 수가 응하고 병화는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병화 투출했을 때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아니면 뭐 오화 등의 병화가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간목 같은 것이 천간에 있게 되면은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고, 또 을목이 자월의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락개갑이 돼서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이래서 간목 갑자월이 되거나 아니면 갑자시가 됐을 때 연의 간목이 있는 것은 등락개갑으로 보지 않고요. 월이라든가 시의 간목이 딱 붙어 있었을 때 이걸 등락해갑으로 보는데, 갑자시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시가 되거나 갑자월이 되겠죠. 갑자월이 됐을 때는 등락해갑으로 볼 수가 있고, 병화를 봤을 때 그 간목은 등락해갑도 해주면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겁재가 되겠죠. 그때 겁재가 재물을 쟁탈한다고 해서 나쁘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겁재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병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게 되면은 병화가 더욱 따뜻한 병화가 되기 때문에 조우하는 용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오늘은 음목이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목이 되겠고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수는 음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음대 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는 수생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을목의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 육진상,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관성, 식상, 비견, 겁재, 그 다음에 재성이 있는데 나를 생해주는 것, 즉 자는 인성이라고 하는데,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음대음이 되거나 아니면 양대 양이 되는 경우에는 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인 격이 되죠. 단 중요한 것은 간목은 을목보다 그래도 큰 나무이고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수가 어느 정도 있어도 좀 버틸 여력은 있지만은, 을목은 작은 화초와 같습니다. 추우면 금방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왕자상으로 보지 않고요. 인성이 너무 왕하고 너무 춥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범목부, 수범 나무가 물에 뜬다는 얘기고 수범목부가 되는, 목부가 되거나 아니면 을목이 얼어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월의 을목은 인성이 많아지게 되면 그 인성으로 인해서 을목이 오히려 해를 본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 중에서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고 지지로 인사우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시급한 그런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있죠. 월령이 자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축합토로 보지 않고 자축합 수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욱 문제인 것은 월간에 이렇게 경금, 그 다음에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관살혼잡이다라고 보시는 분들 있죠. 얘는 정관, 얘는 실살이기 때문에 관살혼잡 이렇게 보는데, 이건 관살혼잡으로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정관도 편관도 수를 생각하고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살중신경으로 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4월이라든가 5월 같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을 때 수를 용신으로 쓸 때는 경신금이 용도가 있지만은, 4월 같은 경우에 경신금 관살은 정관이 됐든 편관이 됐든 수를 생각하고 나를 공격하는 두 가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도 신금도 모두 없애버려, 모두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금 정관을 제거시켰다고 해서 뭐 상관경관 이렇게 표현할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경금도 신금도 모두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신금을 두고 관살혼잡이라고 보지 마시고, 축에 뿌리를 둔 경신금이 있어서 이거는 뭐냐, 관살이 많아서 을목이 관살이 해서 극해를 받는다. 그리고 그 관살 다시 수를 정해서 을목을 더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줘야 된다. 일지의 사화를 봤죠. 을사일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그래도 화를 받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러한 국세가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화 가지고
사와 가지고 조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경신금이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사중경금, 사는 금의 장생저이기 때문에 경신금이 이 사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화가 불필요하냐, 사화가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자월에는 무조건 조우를 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사화를 보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금도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경금신금은 뭐 해야 된다? 화로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시에서라도 다시 화를 얻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사중병화 하나 가지고는 조우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월에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한기가 더욱 가중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시 자체는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시간의 병화가 투출됐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된 것이고요. 병화 자체가 뿌리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에 뿌리를 든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요 정도 화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왕세의 판단, 그 다음에 하늘의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금수누가도 좋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병화일간이 아니죠. 시간의 병화가 금을 자체를 이렇게 제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우도 하고 금도 제거시켜주는 것 나쁘지 않다. 이걸 갖다 정관을 갖다가 병화가 극해서 나쁘다 이렇게 보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축시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조후의 차원에서는 병화가 있는 것이 좋지만, 사중 병화로 조후를 하고요. 그냥 정화 가지고 경금, 신금을 제거시켜주는 용도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술시도 그렇게 술토를 받지만 나쁘지 않죠. 이 병화는 술사에 모두 통분할 수가 있겠고, 병화가 있어서 이렇게 경신에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병화가 조우도 할 수 있지만 정해시만큼은 좋지 못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왜냐? 이 사화가 핵심인데, 사에 상충하게 되면 사화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요 정사지도 마땅치 않고요. 어떤 생시가 마땅치 않을까요? 갑신시, 물론 갑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을목이 등락해가 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뭐냐면 여기 핵심 있죠. 사화가 핵심이 있는데, 사신합하게 되면 수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사중병화가 약해져서 이건 좋지 못할 것이고요. 을료시 같은 경우에도 사신합수는 하지만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많이 약해지게 되고, 사유축 회금을 함으로 인해서 경금신금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을목은 경신금, 관살에 의해서 극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한 생시가 됩니다. 차라리 신사시도 물론 사화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천간으로 신금이 다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국세가 되죠. 이 경신금 맞죠? 경금, 사중경금에 다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경금신금이 약하지 않습니다. 조해서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지고 을목도 따뜻해지는 건 좋은데, 금이 너무 살아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목을 극해하게 되면 이 또한 좋지 못한 국세가 된다. 이모시대 임수 투출하는 것은 썩 좋지 못하죠. 제가 봤을 때는 병자시 정도, 그 다음에 병술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무인시도 인증병화가 있지만 무토 투출하는 것이 저는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 내지는 병술시 정도, 정축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조우가 조금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